새벽 어둠이 채 걷히지 않은 아부다비 상공에 굉음이 울려 퍼집니다. 하늘을 가르며 날아오는 불빛 수십 개가 유성우처럼 쏟아지는데 그것은 별이 아니라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무인기입니다. 사막의 도시를 지키는 방공망이 일제히 작동하고 그 한가운데에서 발사대가 불을 뿜습니다. 대한민국이 만든 중거리 요격 체계 천권2가 실전이라는 무대에 처음으로 올라선 순간입니다. 결과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발사된 유도탄 중 96%가 정확히 표적을 관통하며 이란의 미사일을 하늘에서 산산조각 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미국의 방공 체계조차 실전에서 이 정도 수치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장의 모래바람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증명된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아랍에미리트 정부에서 한국을 향해 다급한 연락이 날아옵니다. 추가 물량을 보내달라는 긴급 요청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거대한 흐름의 시작입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마십시오. 2022년 아랍에미리트는 대한민국 방산업체들과 35억 달러 약 4조 1천억 원 규모의 청권투 10개 포대 도입 계약을 체결합니다. 당시만 해도 이 계약에 대한 시선은 엇갈렸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는 한국산 방공 무기가 중동의 화약고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방공 체계는 한 발당 50억에서 6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이지만 수십 년간 쌓아온 실전 기록이 있었습니다. 반면 천권투는 한 발당 약 15억 원으로 3분의 1 가격이었지만 아직 전쟁터에서 진가를 확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8일 새벽 모든 것이 뒤집어집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합동 공습을 시작하면서 중동 전역이 불바다가 됩니다. 이란은 즉각 보복에 나서 아랍에미리트 내 미군 기지와 주요 시설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무인기를 퍼부었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4년 만에 천권투는 시험장이 아닌 진짜 전장에 서게 됩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권투 2개 포대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어 체계와 함께 다층 방공망을 형성하며 이란의 탄도탄을 요격하기 시작합니다. 종합 요격률 90% 이상이라는 경이로운 수치가 나왔고 천권투 단독으로는 96%에 달했습니다. 날아오는 미사일 100발 중 96발을 하늘에서 격추시킨 겁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실로 엄청납니다. 왜 아랍에미리트는 그토록 다급하게 한국에 손을 내밀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미사일 소진 속도입니다. 이란이 쏘아 올리는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 방어하는 쪽은 유도탄이 빠르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개 포대에서 발사된 유도탄 60여 발이 순식간에 소진되어 갔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비 고장입니다. 2개 포대 가운데 1개의 미사일 탐지 장비 회전 구동부에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하늘을 감시하는 눈이 절반으로 줄어든 셈이니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대체 불가능성입니다. 미국산 방공 체계는 전 세계 주문폭주로 새로 확보하려면 수년이 걸리는 상황이라 즉각 투입 가능한 검증된 요격 미사일은 1000건2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정부의 계약 납기보다 빨리 나머지 8개 포대를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동시에 포대조기 공급이 어렵다면 당장 소진되고 있는 유도탄이라도 긴급 공급해달라는 절박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 장비의 수리를 위해 한국 기술진에 급파까지 요청합니다. 3월 9일 아랍에미리트 공군의 전략 수송기가 대구 공군기지에 착륙하여 천권2 유도탄 30발로 추정되는 군수 물자를 싣고 떠납니다. 한화 장비 제조사는 임원 1명과 기술진 5명을 아부다비로 급파했습니다. 여행 경보 3단계 철수 권고가 발령된 나라에 민간 기업의 기술자 6명이 투입된 겁니다.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며 교전 지역에 노동자를 보내는 것이 맞느냐고 항의했습니다. 회사 측은 교전 지역과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서 장비를 점검하며 임무를 마치는 즉시 귀국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전쟁터와 사무실 사이 어딘가에 선 이 6명의 기술자가 바로 대한민국 방산 수출의 최전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의 긴급 요청과 거의 동시에 한국 역시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란 공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 위기에 처하면서 대한민국의 원유 수급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300만 배럴의 석유를 소비하는 나라인데 중동에서 들어오는 원유가 막히면 경제가 그대로 멈춰설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양국의 이해관계가 기막히게 맞아떨어집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하늘을 지켜줄 미사일이 급하고 한국은 경제를 지탱할 원유가 급했습니다. 3월 6일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리핑에 나서 아랍에미리트와 협의한 결과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다고 발표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이틀치 석유 소비량을 넘는 물량입니다. 한국의 반공 체계가 아랍에미리트의 안보를 지키듯 아랍에미리트의 원유가 한국의 에너지 안보를 지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을 첨권투와 원유 600만 배럴의 빅딜이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으로 양국 정부 어디에서도 교환 거래라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대를 놓고 보면 천권2 긴급 요청과 원유 확보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천권2의 실전 성공은 단순한 무기 한 종류의 성과가 아닙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전 기록이라는 네 글자입니다. 아무리 시험장에서 100점을 맞아도 실제 전장에서 증명하지 못하면 누구도 거액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천권투가 바로 그 가장 까다로운 시험을 통과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비공식 고문은 자신의 게시물에 어려울 때 돕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적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4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라크 역시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이번 실전 성과가 알려지면서 추가 수출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입니다. 한국 방산 수출이 연간 22조 원을 돌파한 이 시점에서 천곤2의 실전 검증은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가격은 미국 것의 3분의 1이면서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우위에 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천권2의 탐지 장비는 360도 전방위 탐색이 가능한 반면 미국의 반공체계는 탐지 각도에 제한이 있다는 점도 기술적 우위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냥 축배만 들 상황은 아닙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갈 수 있느냐는 또 다른 과제입니다. 분쟁 지역에 파견되는 기술 인력의 안전 문제도 갈수록 심각해질 겁니다. 어쩌면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대한민국의 무기와 그 대가로 에너지 안보를 지탱하는 원유 600만 배럴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미래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